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디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한낮의 햇살은 여전히 따갑지만 그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죠. 자, 계절이 변하듯 우리 몸도 새로운 리듬을 준비해야 할 때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유익한 건강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 몸을 아끼고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아모르바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건강한 인문학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너무나 궁금한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로 건강을 말하는 남자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림 읽어주는 남자죠. 이창용 도슨트. 네, 반갑습니다. 도슨트 이찬용입니다. 네. 든든한 몸짱 약사 민재원 약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벌써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근데 이분을 소개해야 그 조각이 완성이 됩니다. 몸을 사랑하는 사람만 앉을 수 있다는 이 귀한 자리에 찾아온 아모르바디 토커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바로 딱 알아볼 수 있는 분이에요. 청량하고 우아한 분위기로 디즈니 공주를 독차지하는 20년차 성우 박지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언니! 나야 안나! 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왕국 안나 역할을 연기한 성우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는 역할도 정말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뭐 라푼젤이라고 그 성에 사는 그 노랑머리 공주도 제가 이제 찬란한 빛을 내서 마법 보여주렴 시간 거꾸로 돌려 다시 갈 수 있게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저 아이스 깨끼 사주세요. 기영이에요. 이렇게 맑고 청아하면서도 경쾌한 소리를 내시는 거잖아요. 공주 거의 전담이세요. 그러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저희 동년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팬이죠. 어떻게 관리를 하신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큰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15kg가 쪘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 사실 운동도 안 하고 군것질을 또 엄청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배에 살이 붙는 느낌이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좀 건강에 좀 관심을 갖고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좀 계속 다이어트를 유지하고 있고 요요 없이 지금 체중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가 없어요. 어떤 관리법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목소리 관리하시는 것만큼이나 몸도 건강도 관리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몸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의 화두를 알려줄 힌트를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프로그램의 진짜 시작은 여기부터죠. 여기서부터죠. 그 전에 그냥 인사. 예. 준비되셨어요? 갑니다. 링딩동 링딩동 링디기디기디기 링딩동 다 같이 링딩동 링딩동 링디기디기디기 링딩딩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거 약간 수능 금지곡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오, 네. 정확하게 하시네. 이거 혹시 오늘 주제가 자꾸 생각나는 어떤 음식에 관련된 거 아닌가? 이분들 이게 아모르바디를 계속 하다 보니 눈치채신 분들도 있고요. 네. 지금 그 링딩동이 떠올라서 눈치를 전혀 못 채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매일 반복되고 없으면 불안하고 끊으려 해도 잘 안 된다면 그건 습관이 아니라 중독이라고 하죠. 자, 오늘의 화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무엇을 끊을 것인가? 자, 오늘은 자칫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또 아모르바디한 삶을 망칠 수도 있는 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당이 중독이 되는 걸까? 당은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헌식 교수님, 네. 이 당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요? 그렇죠. 바로 가까운 일본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계절이 뚜렷한 일본은 언제 방문해도 이 각기 다른 풍경과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미식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또 신선한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도 있고 다양한 면 요리도 있죠. 또 여기에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고즈넉한 사찰의 평온함과 활기 넘치는 도시의 문화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죠. 하지만 일본의 여름은 이 매우 무덥고 습해서 여행을 피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름철 최고 기온은 41도를 넘고 또 습도는 80%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기후적 특징으로 인해서 이 폭염이 계속되는 일본에는 특별한 사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페트병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트병이라는 거는 음료수 담아서 먹는 그런 병을 말하는데요. 갈증이 날 때 물 대신 탄산음료나 스포츠 음료 또 주스, 아이스크림 등 당분이 들어간 음료를 너무 많이 마셔서 혈당이 급상승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또 피로감, 두통, 어지럼증, 심지어는 쇼크까지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 배경을 보면은 1990년대 일본은 고성장기, 정말 경제 호황을 겪게 된 이후에 식습관과 생활 양식이 빠르게 이제 변하게 되죠.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이 일본에서 생긴 건 잘 아시죠? 자판기 문화도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그 편의점과 자판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료가 바로 이 탄산음료가 들어있는 페트병 음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습하고 더운 여름철에 달고 더구나 차갑 음료를 굉장히 자주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응급실과 이 큰 병원에 고혈당 환자들이 이제 발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급성 고혈당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페트병 음료를 많이 마신 이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언론과 의학계가 페트병 증후군이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페트병에 들어있는 음료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당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그쵸, 이 맞아요. 급성 고혈당이 올 만큼 과도한 음료 섭취가 문제가 된 건데 근데 사실 올해가 뭐 진짜 역대급으로 또 유난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평소보다 시원한 음료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갈증이 나니까 탄산을 또 먹게 되고 그랬는데 피자하고 햄버거 먹으면 꼭 이 콜라를 먹게 되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극장 가면 또 팝콘 먹을 때 맞아요. 콜라 먹게 되고 녹음하거나 이렇게 막 몇 시간 하고 나면 정말 당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너무 나요. 그럴 때는 꼭 꿀이 들어가거나 뭐 그런 시럽이 들어간 그런 라떼를 또 사게 되더라고요. 그치, 아무래도. 일단 뭐 하루에 음료 한두 잔 마시는 건 사실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심코 마신 한두 잔의 음료가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매일 250ml의 청량 음료를 마시면요. 사망률이 17%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실 250ml 진짜 정말 작은 작은 캔인데 캔인데. 얼마 안 되는 양인데 그런데 이 달콤한 음식과 사랑에 빠져서 건강을 포기한 남자가 있다고요? 이 단맛에 푹 빠져서 모든 길을 막고 오직 당만 추구하다 이 건강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 모르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남긴 작품들을 먼저 좀 보시도록 할 텐데요. 이 작품들입니다. 앤디잖아요. 네, 앤디. 우리 팝 아트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어버린 현대 미술의 거장 앤디 워홀입니다.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버린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팝처럼 예술도 대중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의 대중화의 포문을 열었던 바로 앤디 워홀. 그런데 앤디 워홀의 작품만큼이나 독특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의 입맛이었습니다. 입맛. 당대 최고의 슈가 러버였습니다. 슈가러버. 당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설탕 중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화면에서 만나보시는 이것이 바로 앤디 워홀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디저트입니다. 프로즌 핫 초콜릿. 그냥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얼마나 이 남자가 슈가를 사랑했는가는 그의 자서전 성격을 띠고 있는 에세이예요. 직접 이렇게 자신의 인생과 철학에 대해서 논했었던 앤디 워홀의 철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마트에서 고기를 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 고기로 저녁을 요리하는 동안 요리가 완성되긴 직전에는 처음에 자기가 원래 먹고 싶어 했던 바로 그것. 빵에다가 잼을 듬뿍 발라 이걸 섭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 있어서 고기로 요리를 하는 것은 일종의 몸을 속이는 행위였었다라고 해요. 항상 이런 달달한 디저트류를 식사처럼 해결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몸이 멀쩡할 리가 없잖아요. 선천적으로 원래 담낭섬 질환까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소화력이 약했던 그에게 주치의는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니 설탕을 좀 줄여라. 멈출 수 없다면 줄이기라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죠. 더군다나 앤디 워홀이 유명한 사건을 한번 겪게 되잖아요. 1968년 6월 3일 뉴욕의 그의 팩토리 스튜디오에서 총격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총상을 입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건강이 나빠지고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하면서 몸을 다시 기력을 회복을 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앤디는 이 설탕이 가득 들어가 있는 정크푸드 그리고 단 음식을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담낭선 질환은 악화되어 이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담낭은 이미 괴사하였고 총상을 입은 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수술 직후에 이미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터라 결국 앤디 워홀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달콤한 음식이 주는 행복함이 얼마나 크길래 몸이 아파도 끊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단 음식을 찾은 건지 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합니다. 저는 앤디 워홀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였기 때문에 집중하고. 그 스트레스를 받고 항상 뭔가에 쫓기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그걸 당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나중에 건강을 망친 것 같아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거를 다른 식으로 좀 해소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식욕이 막 증가를 하면서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때 또 빠르게 칼로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순당이잖아요. 설탕, 꿀, 엿, 과일처럼 먹었을 때 입안에서 이 단맛이 바로 느껴지는 게 바로 단순당인데 이 단순당은 흡수와 분해 속도가 빨라서 에너지원으로 사실 빠르게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학창 시절 때 항상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하나 옆에 두고 먹고 그랬잖아요. 사탕이랑 초콜릿이랑. 시험 볼 때 맛도 그쵸. 그 칼로리 보충해야 돼서 당 떨어진다고. 근데 당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길래 이렇게 자꾸 당을 끊어라, 당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당분을 먹고 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설탕을 섭취하고 0에서 15분이 지나면 설탕은 가장 먼저 잇몸과 치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20분이 지나면요, 혈당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량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췌장도 무리를 하게 되죠. 때문에 장기적으로 당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이는 혈당 조절 장애로 이어져 결국은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30분이 지나면요,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40분이 지나면요, 과다한 설탕 자극으로 인해서 뇌의 보상중추에서는 도파민 수치가 증가를 하고 잠깐 기분이 업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곧 인슐린 수치가 치솟아 혈당을 현저하게 또 떨어뜨리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결국에는 피로와 짜증이 몰려오고요.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60분이 지나면요, 면역 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혈당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활성산소와 같은 유해 물질들이 이 면역 세포들을 막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또 여러 질환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사실 그 박재윤 씨 같은 경우는 아주 달콤한 디저트를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좋아했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이 충격이에요. 당분 섭취의 무서움을 알고 나서 되게 충격적이실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이고 제가 사실 친가 쪽에 당뇨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해서 살이 너무 찌고 하면서 혈당 수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겪고 나서부턴 아침부터 이제 혈당 관리를 제가 철저하게 했더니 체중도 15kg가 빠져서 이제 출산 전 몸무게로 이제 잘 돌아왔고 혈당 조절도 잘 되더라고요. 이 당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주는 유명한 위인이 한 명이 있는데요. 당 중독에서 평생 벗어나지를 못하고 남편의 죽음을 이 달콤한 음식으로 달래다가 끝내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대영제국. 바로 이 대영제국을 세워 올린 인물이죠.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녀는 1837년 불과 1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뒤에 무려 64년간이나 즉위를 하면서 정말 영국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라고 하여 빅토리아 시대라는 말이 또 탄생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64년. 하지만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빅토리아 시대를 이끌었던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는 불운한 그녀의 인생사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1840년 엘버트 공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너무나도 금술이 좋았던 부부였어요. 두 사람은 20여 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무려 9명 정도의 자녀를 우와. 낳았다고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금술 좋은 부부였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엘버트 공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극심한 상실감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평생 검은색 상복만 입고 지냈다라고 하고요. 그 외로움을 이후 디저트, 이 달달한 디저트로 달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특히 좋아했던 빅토리아 스폰지 케이크라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영국인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케이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녀가 이 케이크를 사랑했으면 이 케이크에 그녀의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즐기셨다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18살 때 즉위했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키 154cm에 체중 53kg, 허리 둘레는 25인치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늘씬한 그런 몸매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당이 가득 들어가 있는 디저트에 의존하면서 살다 보니 자연스레 비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몸무게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말년에 이르게 되면 몸무게가 90kg까지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허리 둘레는 127cm, 그러니까 약 50인치까지 두 뒤에 살이 엄청 찐 거네. 2배가 됐네요. 허리 25인. 배둘레가 2배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말년에는 걷는 것조차 힘겨워했었다라고 하고요. 휠체어에 의지한 채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냈었다라고 하네요. 화려한 전성기를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말년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었던 이유가 당 때문이다라고 하니 이제 좀 이 당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아니 왜냐면 그 제국을 지배한 분이잖아요. 정말 강한 빅토리아 그 여왕도 사랑을 잃은 그 슬픔 앞에서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생각도 들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로움을 이 달콤한 이 디저트로 달래보려고 했지만 그 대가가 비만과 건강 악화로 이렇게 번졌다는 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네요. 근데 대체 왜 이 맛있는 당이 비만의 주범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요, 이 장내 환경이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당분이 과해지면요, 장 속에 있는 유해균이 늘어나고요, 반대로 유익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유해균들은 본인들의 먹이인 지방을 더 만들기 위해서 지방산을 만들어내고 또 그 지방산을 지방세포 안에 축적해서 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당분을 발효시켜서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를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과정도 일어나고요. 또 그 결과 장기 사이사이에 뭐가 끼죠?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이 뱃살이 불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과도한 당분 섭취는 장내 환경을 망가뜨려서 비만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단 음식 끊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는. 금단 현상이다 하는 것처럼 저도 금당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금당 현상. 금당 현상. 네. 사실은 이 금당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입맛 때문에, 입맛이 중독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고 뇌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정상인의 그런 뇌하고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의 뇌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두색 부분이 뇌의 쾌락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부분인 건데요. 정상과 비교했을 때 확인하게 되면 연두색 부분이 많이 활성화된 게 보이시죠? 이번에는 그러면
당분에 중독된 사람의 뇌사진을 보겠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네, 그래서 마약 중독자의 그 뇌 활성화되는 부분하고 당 중독자의 활성화되는 부분하고 거의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당분이 마약만큼이나 강력한 쾌감을 부른다라고 결론 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좀 더 나아가서 설탕을 합법적인 마약이라고까지 이제 부르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혈중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발단이 되게 되는데요. 뇌가 격렬하게 흥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강렬한 자극 때문에 이게 행복감에 중독이 되어서 우리가 이 당분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네요. 근데 그 어려운 걸 박지훈 씨는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저도 선생님 말씀이 맞구나를 느꼈던 게, 제가 단 걸 정말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진짜 안 먹어야지라고 끊고 나서 초코 과자나 이런 걸 먹으면 그게 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 몰랐는데. 몰랐는데. 그래서 저도 요즘에 하다못해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하나를 고르더라도 저당식품, 많죠. 제로슈가 뭐 이런 예, 것들을 좀 예. 찾아서 음식을 좀 고르는 것 같기도 해요. 잠깐 여기서 과연 저당식품이 안전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그러면 그럼요. 안전하지 저당을 않- 찾는데 저당 식품은 안전할 거라는 질문을. 그러면 안전하지 않아서 그러신 건가? 그렇죠.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실제로 60일의 당분 섭취 실험을 한 사나이가,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왼쪽의 사진 같은 경우는 저당 음식을 먹기 전이고, 후에는 저렇게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실험 전에 비해서 실험 후에 복부와 옆구리 등까지 살이 많이 쪘습니다. 60일 만에 다 붙었네. 체중이 8.5kg 늘었고 내부 지방이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지방간 진단을 받았고요. 무기력과 그리고 우울증, 집중력 저하 현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남자를 소개하면은, 이 남자는 호주의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데이먼 가뮤입니다. 그는 2014년 재밌는 실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발표하는데요. and a constant confusion over its effects on our health. The only real way to get some answers is for me to start eating sugar again and see what it does to my body. 그는 60일 동안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정크푸드가 아닌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요거트, 스포츠 음료, 저지방 간식, 건강 시리얼 등을 통해서 이 설탕을 먹은 거죠. 어쨌든. 근데 그 양이 일일 평균 설탕 섭취량인 하루 약 40티스푼, 160g 정도의 설탕을 먹은 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라나 사탕 같은 아주 드러내놓은 그런 단 음식은 일부러 피하고 오직 건강해 보이는 음식만 먹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와 같이 체중도 늘었고 특히나 내장 지방은 물론 지방간까지 생겼다는 판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저지방, 비건, 또 천연 유기농이란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이런 설탕 폭탄 식품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하고 그 안에 자기의 몸을 던져가지고 60일 동안 실험을 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건강식품의 배신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게 아예 없었잖아요. 그냥 사는 거였는데 요즘은 뭐 무설탕이다, 뭐 제로슈가 뭐 이런 거, 저는 그래도 애들을 사줄 때는 그래도 원래 거보다는 그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런 걸 사줬었는데 너무 놀랍네요. 이런 식품에 표기된 여러 문구들을 보고 당연히 당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별다른 걱정 없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당분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설탕은 설탕만 안 들어있다는 뜻이고, 무설탕이라고 적혀 있는 식품들의 성분표를 이렇게 자세히 꼼꼼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설탕은 들어있지 않지만 올리고당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첨가당의 일종인 아까 말씀드린 액상과당이나 또 대체 감미료인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이런 이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참 식문화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어렵죠. 무설탕이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좀 배신감도 좀 맞아요. 느껴지기는 한데, 자 그러면 무가당,
무가당이라고 하면 진짜 당분은 무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어를 풀어야 되는데 무가당이라는 거는 이제 가당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가당이라는 게 결국 첨가한 당을 뜻하는 건데 네. 결국은 원재료만 과일에 포함된 천연당을 함의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천연당도 결국엔 당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가당 제품은 농축 과즙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당일지라도 당분 함량이 농축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당을 함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에도 그 당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농축을 시켰다고 보면 더 엄청나게 많다라는 문제가 될 수 거네.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도 그 와중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제로 칼로리, 0칼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그런 건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이 제로 칼로리 같은 경우는 이제 풀어보게 되면 인공 감미료를 썼다는 건데 되게 인공 감미료 같은 경우 뭘 강조하냐면 칼로리가 없다, 살찔 염려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인공 감미료도 결국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아스파탐입니다. 그래서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설탕의 200배가 넘는 단맛이지만 칼로리만 없습니다. 단맛은 여전히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인공 감미료가 체내에 들어오면은 뇌가 이제 단맛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칼로리가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로리가 너무 없으니까 결국 인체 몸에서는 칼로리가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식욕이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니까 다른 또 음식을 찾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야, 아니 그럼 진짜 가공식품 고를 때 뭐 무설탕, 무가당, 액상, 과당이 얼마나 들었는지 진짜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너무 어렵다. 제로 칼로리라고 해서 사실 무조건 이건 칼로리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네.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방법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흔히 다이어트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남자의 다이어트 비법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남자가 남긴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를 좀 먹는 것 가운데 나는 비만보다 더한 것을 알지 못하며 상상도 할 수 없다. 나는 모든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항상 실패했다. 지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전분과 설탕을 끊었을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났다. 이 남자는 최초로 당 제한 다이어트를 실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1862년 66살이었고 키는 163cm에 몸무게가 90kg가 훌쩍 넘었던 꽤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벤팅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설탕 같은 음식은 굉장히 비싸서 부르주아나 귀족들만 즐길 수 있었는데요. 그는 아무래도 부유한 가문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불기 시작하고 비만으로 이게 되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다 보니까 불편함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살이 쪘다로 항상 끝나지 않잖아요. 관절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또 당을 많이 섭취하면 찾아오는 부차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시력입니다.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귀가 멀어가기 시작합니다. 온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결국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던지 살을 빼야겠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항상 실패했다라고요. 도무지 성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 벤팅은 의사의 조언을 받게 되는데 무작정 금식하지 말고 무작정 운동하지 말고 당을 끊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을 끊어봐라. 자, 이때부터 밥 대신 주로 고기와 생선을 먹고 이 설탕이나 녹말 같은 탄수화물, 즉 당분은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무려 22kg이나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벤팅은 스스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이렇게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 벤팅은 81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당시 영국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과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장수했던 인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 섭취를 제한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굉장히 됐던 거네요.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혈당을 잘 관리하면 식욕이 덜 생기고요. 과식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이 덜 찌게 되기도 하고 또 이 혈당이 안정화되면요.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져서 몸의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 결국 이게 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거죠. 박지윤 씨가 아주 똑똑한 다이어트를 잘하고 계신 네네. 거네요. 우리가 또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모르바디한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박지윤 씨의 아모르바디 철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상 기록을 보면서 어떤 건강 철학이 있는지 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랄랄랄라 마른 역시. 제 노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근데 호흡이 굉장히 안정적이어갖고 그래서 스테퍼를 하면서 좀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 복식 호흡을 쓰니까 배가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이제 드니까 좀 혈당 조절도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살이 막 엄청 저는 이제 막 빠진다기보다는 조금 방심하면 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빛나는 그대 두 눈동자 속에 푸른 바다가 얼마나 하는 거예요? 되게 저게 진짜? 요 박자에 맞는 곡들이 있거든요. 그거 같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네, 하면서 하면은 시간이 또 금방 가더라고요. 플레이리스트가. 네. 지고 걷고 있던 그 남자는 이곳 진짜로 땀나요. 엄청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진 않은데 땀이 쫙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딱 맞는 운동을 찾았습니다. 무슨 말인데? 이제는 뭘 막 귀찮아서 간편하게 먹는 게 좋더라고요. 프로틴이에요. 운동을 하고 이 프로틴을 챙겨 먹으면 근육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면서 또 혈당도 잡을 수 있어요. 사실 저희 친가 쪽이 당뇨 그 가족력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아기 낳고 막 이러면서 살이 찌다 보니까 혹시 나도 올까 봐. 그래서 저도 이제 끼니 거르지 않고 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누가 왔나요? 밥 해주려고. 밥 해주려고. 저희 새언니예요. 네. 재료도 거의 다 해놨어. 무슨 레시피 아가씨? 내가 오늘 응, 건강, 응. 건강식을 해주려고. 저희 오빠의 아내, 저한테 새언니가 되죠. 요즘은 물만 먹어도 왠지 이렇게 좀 지방이 쌓이는 느낌. 물만 마셔도. 근데 혈당 관리도 안 되고. 아가씨는 되게 그런 관리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그래서 뭔가 좀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아가씨를 좀 쫄랐어요. 저는 완전 군것질 많이 하고 더 제가 통통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당을 덜 쓰고 조금 건강하게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해줄게. 요즘 버섯이 맛있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간장. 굴소스에도 설탕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 나와 있는 레시피보다 되게 적게 넣었어요. 발화현미예요. 일반 백미는 혈당을 너무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발화현미를 주로 먹어요. 아, 저렇게만 드시는 거예요? 네. 오. 제가 이래 보여도 되게 약간 소식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여? 비주얼이 너무 맛있겠는데? 괜찮아? 부드럽게 소화도 잘 되면서 뭔가 담백하면서 약간 고소하지? 느낌이. 너무 좋다. 맞아. 언니가 진짜 맛있었는지 막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는지. 다 먹었지 언니? 너무 맛있게 먹었다. 내가 응. 또 언니 줄 것이 있지? 내가 요즘 조금 살이 빠졌잖아. 요 루트니로 가니까 빠져.
여기 BNR17이라고 다이어트 유산균이에요. 탄수화물 먹고 나면 우리가 혈당이 좀 급격하게 오르잖아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좀 챙겨 먹는 편이에요. 지금은 이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니까 화장실도 좀 편하게 가고 있어요. 괜히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살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죠. 그렇죠. 살이 쪘을 때는 사실 몸이, 제가 키도 작은데 살이 찌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혈당 다이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이제 이 하체. 근력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좀 저런 운동을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약국에 컴퓨터 모니터 앞 밑에 스태퍼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대면서 모니터 보면서 스태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스태퍼 있어요. 확인하러 오셔도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너무 이 스태퍼 허벅지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이라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이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근육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근육은 이 인슐린의 작용을 받아 혈당을 흡수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근육량을 많고 건강하게 할수록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게다가 이 근육량 증가는 이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 덕분에 이제 신체 활동 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챙겨 드시는 게 지금 보니까 BNR17 유산균이었네요. 맞아요. 네. 어떻게 알고 드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모유에서 분리된 유산균으로 BNR17은 전 세계 주요 10여 개국에서 항비만 효과가 있는 유산균으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고요. BNR17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조절 능력을 연구했더니 이 BNR17이요. 포도당 수송체의 발현량을 증가시키면서 이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감소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재윤 씨가 제대로 알고 지금 챙겨 드시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혈당 관리도 잘 되는 거네요. 네, 바지를 입을 때 좀 기분 좋게 그렇게 입고 있는데 이것도 효과가 있는 거 맞죠? 제가 효과를 본 게. 맞습니다. 이 BNR17 유산균의 체지방 감소 기능에 대해서 인체 적용 실험을 했는데요. 과체중 비만 그룹이 12주간 이 BNR17을 섭취했더니 허리둘레가요. 95cm에서 90cm로 줄었다고. 네,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BNR17을 섭취한 실험군의 체중과 엉덩이 둘레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자, 나이 들면 사실 뭐 배, 옆구리 이렇게 맞아요. 지금 중부지방, 네, 맞아요. 중부지방에 찐 살이 진짜 빼기가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이쪽은 1cm, 1cm가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귀가 더 지금 솔깃해지는 근데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탄수화물을 완전 끊을 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BNR17 유산균이 탄수화물이 체내에 쌓이지 않게 해주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이 탄수화물에도 살이 찌는 탄수화물과 살이 찌지 않는 탄수화물이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같이 보실까요? 네, 지금 작은 쇠구슬이 있죠. 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점점 분해가 되고 단당류가 됩니다. 채반이 설치된 수조인데요. 채반을 소장이라고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쇠구슬을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 빠져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쉽게 통과된 단당류는 소장에서 모두 소화 흡수된 후에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면서 체지방을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BNR17로 가정한 초록 자석을 쇠구슬에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쇠구슬로 뭉쳐지죠. 이를 우리가 다당류라고 하는데요. 단당류가 여러 개 결합된 탄수화물이 다당류입니다. 이를 또 체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걸리네요. 통과가 되나요? 아니요. 네, 통과되지 않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다당류는 소장으로 잘 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잘 배출이 됩니다. 실제로 BNR17이 단당류를 모아 다당류로 전환을 시켜서 체내에 흡수되는 걸 막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 따르면 이 BNR17을 투여한 후에 이 대변을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다당류의 함량이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흡수되지 않고 배출된 거죠. 괜히 아모르바디 철학을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예, 진짜 똑똑하게 혈당 다이어트를 잘하고 계셔서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나랑 같이 유산균 먹을래? 아니 그리고 사실 제가 막 장이 튼튼한 편이에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사실 화장실 가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근데 아무래도 유산균이다 보니까 비엔알17은 장 건강에 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비엔알17 유산균은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비엔알17 유산균이 유익균을 증식하고 유해균을 억제를 해서 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같은 거를 바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 음료, 뭐 아이스크림, 과일 섭취를 통해서 이 과다한 당분 섭취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장내 환경이 막 불균형, 유해균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이 비엔알17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변비 걱정도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런 장 질환에도 비엔알17 유산균이 도움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우리 박지훈 씨의 또 아모르바디 철학을 듣다 보니까 또 다음 루틴이 어떨지 네.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 마저 만나보시죠. 우리가 너무 안 뛰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발목을 좀 풀어줘야 돼. 언니를 끌고 나와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오늘 인터벌 러닝이라고 언니 알아? 인터벌 러닝이요? 우리가 왜 러닝머신에서 뛸 때도 빨리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 하는 거 있어. 그것처럼 천천히 걸었다 빨리 걸었다를 할 거야. 근데 자세가 있어. 무조건 다리는 발 뒤꿈치부터 닿아야 돼. 천천히 가는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어머.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언니 다리가 너무 뚜벅이야. 인터벌 워킹을 이제 천천히 걷다가 빨리 걷다를 반복하는 건데 하체 근력에도 너무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좋다고 해서 제가 요즘 종종 하고 있어요. 와 언니 오르막이라 좀 힘든데 이제 조금 속도를 내야 돼. 속도를 더 낸다고? 조금 오고 있어? 같이 하자 그래놓고. 어머, 저렇게 벌어지게 간다고요? 빨리 와 시집살이 아닙니다. 저기 어디 체육관입니까? 네, 너무 더워가지고 또 이제 완전 전신 운동이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좋아. 이제 점프도 해야 되고 막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제자리에서 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혈당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네. 잠깐만 쉬자. 지금 오늘 너무 많이 했어. 너무 재밌다. 재밌지 근데. 나 뛰었더니 너무 배가 좀 고픈데. 간식 좀 먹을래? 아니. 간식을 먹으면 운동한 게 어떻게 돼? 피땀 흘려서 지금 운동을 한 이유가 있지. 간식 먹자고 한마디 했다가 지금 저한테 혼나고 있어요. 아침에만 먹는 게 아니고 지금 먹으면 식욕이 억제돼. 다시 유산균을. 이렇게 뭐 운동을 하거나 하면 되게 허기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군것질 생각나거나 할 때 요거를 먹으면 식욕 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운동을 하고 간식을 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럴 때 요거를 이제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씩 먹고 있어요. 철저하게 지금 혈당 관리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밥을 먹고 나면은 좀 식곤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배가 부르면 잠이 오는데 그게 이제 혈당이 올라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살이 잘 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 인터벌 걷기, 제가 뛰기는 또 잘 못하니까 걷는 걸로 그렇게 하고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좀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또 눈에 띄는 게 운동이 끝난 후에도 또 식욕 조절을 위해서 비엔알17을 먹더라고요. 이게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이 식욕 조절 호르몬을 우리가 렙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배가 부른지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엔알17은 렙틴의 분비량을 조절해서 가짜 식욕, 허기진 느낌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박지훈 씨께서는 보니까 혈당 관리는 물론이고 체중도 쏙 빼는 아모르바디 비법을 오늘 저에게 알려주셨네요. 우리 그 안나공주님께서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모르바디한 삶을 살기 위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난 아랜들에서 계속 내 몸을 사랑할 테니까 너희도 너희 몸을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래. 안녕. 안나 최고. 박지윤 씨의 아모르바디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 파이팅.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의 아모르바디를 보시고요. 이번 주는 입에는 조금 쓸지라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 하나씩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아모르바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밤을 Next Channel A